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맡은 이수범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감기가 기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역시도 독감에 걸려서 지금 목소리가 좀 제대로 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자, 오늘 목소리가 좀 좋지 못하더라도 오늘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강의해드릴 내용에 앞서서 여러분들 먼저 항상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자, 주식 투자를 항상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리타분한 투자 이론보다는 여러분들이 바로 실전으로 적용 가능한 이런 투자 전략들만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죠. 그죠? 선뉴스. 자, 선뉴스라고 하는 테마주를 먼저 선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주도주. 그죠? 주도주 섹터를 위한 여러분들께 주도주 섹터를 어떻게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크게 수익 날 수 있는지, 수익에 대한 극대화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원칙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한다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항상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 교육 같은 것보다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뉴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슈만 잘 이해한다 하시더라도 주도주를 잡아 나감으로써 여러분들이 50% 이상씩 개별 종목에서도 수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집중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제시해드리는 거 시장 전망, 전략 같은 경우를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올라갈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사실상 정확하게 방향을 좀 제시하는 것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과연 상승 나올 만한 이슈인지, 그리고 이게 일회성에서 끝날 만한 요인인지, 혹은 연속성을 갖춘 이슈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뉴스 주도주 매매를 통해서 펀더멘탈과 테마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매매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점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서서 시장 상황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1월 달 정말 힘들었었죠, 여러분들. 그죠? 1월 달에 가파른 조정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상당히 이제 조정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께서 1월 시장을 보고 2024년도 시장 정말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월 달에 제가 강의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2월 달에 반등 나올 확률 몇 프로? 80%. 그리고 만약에 2월 달까지도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 3월 달에 반등 나올 확률 몇 프로? 90%. 이건 뭐라고 그랬죠? 데이터적으로 검증이 된 부분이다. 그죠? 지난 20년간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2월 시장, 3월 시장 걱정할 필요 없으니 지금부터 여러분들 투자 잘하셔도 된다. 기존 종목, 물린 종목들 회복할 수 있는 찬스가 분명히 올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좀 해드렸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2월 달 반등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반도체. 빼놓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죠? 확실히 시장에 반등이 나오면 누구부터 올라간다? 반도체부터 굉장히 크게 움직인다. 라는 거를 이번 상승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쪽. 2차 전지. 2차 전지는 사실 그렇게 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신호 자체는 없었어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탄산 리튬 가격의 반등. 이거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였죠? 전기차 수요 증가. 둘 중 하나 올라가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시그널이 좋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두 가지 시그널 중 그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의 반등은 아직은 우리가 예전에 2022년도, 2023년도 시장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이제 크게 슈팅 나올 확률 자체가 적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구간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시그널 중에 그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죠?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뭐 한국에서 한 대밖에 팔리지 않았다.
이런 뉴스들도 여러분들 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에서 향후 5년간 수익 낼 생각하지 않고 적자를 보더라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저가용 자동차를 생산할 것이다.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 또 공언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미뤄볼 때 확실하게 이제 가격 경쟁을 좀 갖춰 나가야 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반등의 요인 자체는 사실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자, 그런데 왜 지금 2차 전지 쪽이 반등 나오나요? 그죠? 2차 전지 쪽이 반등 나옵니다. 왜 그래요? 에코프로 때문입니다.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 쪽이 뭐라고 그랬죠? 에코프로 그룹에서 이번에 IR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코스피 이전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있다. 계획을 잡고 있다라는 거를 발표했습니다. 자, LNF도 아시다시피 1월 달에 이제 코스피 이전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사실상 12월 달까지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오르다가 다시 1월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자, 에코프로 만약에 코스피 이전이 진행된다 한다면 역시나 코스피 이전 결정 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전하기 이전까지는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에코프로 역시나 성장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증명해내기에는 사실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의 반등을 여러분들이 추세적인 상승, 대세적인 상승으로 잘못 판단하게 되시면 오히려 비중만 더 커지게 되고 어떻게 돼요? 오히려 물리는 기간이 더 오래 갈 수 있다. 지금은 다른 섹터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수익 실현할 수 있으니 그쪽을 집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PBR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건 뭐 때문이죠, 여러분들? 밸류어 프로그램, 그죠? 국가에서 진행하는 밸류어 프로그램을 2월 중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제 오늘자 뉴스에 따르면 이제 26일로 대략 정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자, 어쨌든 26일 날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타나는지 유무를 우리가 관찰해야겠습니다. 만약에 밸류어 프로그램이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고 그리고 정말 자사주 소각, 주주 환원책들을 더 발표하는 기업에 있어서 상당한 수혜가 예상되는 이런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그죠? 지금 하다못해 뭐 나오고 있어요? 관련해서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수반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만약에 좋은 정책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거기에 해당되는 저 PBR 종목들이 어떻게 된다? 추가 상승 랠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기대치에 미달했다. 생각보다 뭐 별거 없는데? 라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저 PBR주들이 급락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자,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 좋죠. 일본 시장 엄청 좋죠. 대만도 좋아요. 신고가 랠리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지금 유일하게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코스피 3000도 정말 바라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예요. 자, 그 정도로 아직 코스피가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직도 격차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도 밸류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증시가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워렌 버핏과 같은 이런 또 굵직한 투자자들이 뭐 상사, 회사 5개의 회사의 지분을 사는 등 상당히 또 이렇게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 증시가 계속 올랐습니다. 그죠? 근데 대만도 이번에 밸류어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대만 증시가 더 갈 가능성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별로 이제는 저평가들을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하고 그래야만 자본 유입이 되잖아요. 그죠?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자본 조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돈을 벌었을 때 주주들에게 또 환원할 수 있는 이런 생태계가 잘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부터 우리나라에도 펼쳐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서로 지금 경쟁이 붙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한국의 정책 역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와중에 우리는 투자 전략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시장에 지금 반등이 나올 때에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딴 거 보지 말고 반도체 섹터만 보면 된다. 반도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시 증시가 고점으로 또 향해 갈 때 우리는 반도체 종목들을 팔아서 다시 또 현금 확보를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혹시 박스권 증시로 가게 된다면 박스권 하단부부터는 반도체가 또 싸졌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다시 또 반도체 종목들을 대거 매수, 매집하는 이런 기회로 포착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차트적인 논리로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반도체는 어떻게 한다? 조정 시에 분할 매수 대상이다. 이것만 잘 지키셔도 됩니다. 반도체 최소 비중 30% 정도 들고 가는 거 괜찮아요. 이쪽 섹터엔 30% 정도는 실어놔도 괜찮습니다. 다만 미파,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 하단부에서 천천히 담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오히려 또 박스권에서 횡보를 한다. 지수의 변동폭 없이 계속 그냥 횡보하는 장세다라고 할 때에도 반도체 종목들 잡아나가는 거 좋습니다. 어쨌든 내 포트에서 반도체 비중이 좀 다소 작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비중을 채우실 생각들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지금 현재 원래 HBM부터 출발했었던 테마가 CXL, 지금 이제 서서히 다시 CXL 관련된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CXL 얘기가 뉴스상에서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CXL로 부각됐었던 테마주들 있죠. 그죠? 그런 테마주들도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뭐 코리아 서킷 이런 것들 굉장히 사실 저점에서 확 올라갔죠. 그죠? 50%, 80% 정말 빠른 속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한 선점. 아직 CXL 테마이지만 뉴스 한 번 받고 제대로 지금 다시 바닥 다지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담아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PIM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다시 관련주로서 또 엮여나가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쪽도 계속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HBM, CXL, PIM 이런 쪽으로 계속 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만한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향후에 또 어떻게 돼요? 반도체 공장 가동이 증가하겠죠. 그죠? 공장 가동. 공장 가동을 늘리면 늘릴수록 거기에 필요한 소재, 필수적이에요. 소재는 같이 늘어납니다. 그죠? 반도체 공장 가동할수록 거기에 필요한 필수 소재들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화학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위주로 다시 중대형주들이 많거든요. 중대형주들이 지금 계속 박스권 조금 올랐다가 또 빠져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박스권을 딱 돌파하고 거기서 더 상승 나오기 시작하면 추세를 모르고 쫙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보유를 해야겠다라는 것도 잘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 마감 이제 시즌이죠. 그죠?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분기 실적이 마감되는 시즌에서 업종별로 어디가 좋았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주도주 섹터라고 말씀드렸던 전력 인프라 기억하시죠? HD 현대 일렉트릭이 당연 이제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렸는데 10만 원 주가 밑으로 간다? 이거 이해가 하기 어렵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자, 지금 11만 원 주가를 돌파를 해버렸죠. 그죠? 자, 그렇게 실적이 어떻게든 좋아진다, 호전된다. 시장이 수급을 받아서 빠질 수도 있어요. 수급적인 요인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고, 그죠? 거기를 물량을 잘 소화를 해주게 되면 다시 신고가 랠리를 갈 수밖에 없는 게 실적 호전주입니다. 왜? 지금 사실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기업별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어닝 쇼크 기업들이 정말 태반이에요. 그 와중에 확실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다시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거, 이제 2월 말이에요, 여러분들. 금방 2월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2월 말 시장에서 뭘 해야 되냐? 3월 달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올 만한 그런 주도주 섹터를 지금부터 선점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선점. 급등주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을 미리 저점에서 사모으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어떤 업종을 살 것인가? 어떤 섹터를 살 것인가? 자, 그리고 업종별로
탑픽주를 어떤 것으로 선정할 것인가. 그죠? 업종을 찾았어요. 섹터 찾았어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바로 종목으로 가야죠. 종목 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 타점이에요. 그죠? 차트를 보려면 종목을 찾은 다음에 타점 보는 거예요. 이 형태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차트만 보게 되면 도대체 이 종목이 뭐 하는 종목이지, 왜 올라갈 건지 이것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석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할 매수 포인트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러면 3월 시장에서 도대체 어떤 섹터를 내가 선점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남아있는 숙제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초보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 현재 2023년도에 이어서 2024년도에도 별다른 성과 없이 지금 보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는 2월달 투자 전략, 지금 남아있는 2월달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해 나가셔야 될지, 그리고 2월달에 이제 아직 남아있는 급등 선뉴스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먼저 또 선점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내가 초보자라서 어떻게 주식을 투자해야 될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 손실만 좀 너무 커져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 무료 공부방 들어오세요. 그죠? 지금 밑에 나와 있죠. 샵 00815 이수범 남겨주시거나 QR코드 직접 스캔하셔서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들어오게 되시면 지금 현재 인원 400명을 만약에 돌파하게 될 경우 데일리 매일매일 진행하는 장전 방송을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계획입니다. 즉, 이 시간 이외에도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이 시간 이외에도 자, 노란 톡방에서 뭐 한다? 장전 방송, 데일리 장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슈를 해석하고 그리고 투자 전략들을 어떻게 수립해 나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어떤 것들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런 유무들도 제가 노란 톡방에서 좀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내가 지금 공부가 좀 잘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방향을 좀 잃었다. 투자 손실이 좀 심하다. 물린 종목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입장하세요. 거기서 제가 여러 가지 섹터들에 대한 저의 의견들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섹터 확인이 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지 유무까지도 체크가 가능하시겠죠. 일단 초보자일수록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대로 2월달 필승 투자 전략. 자, 2월달은 뭐 한다? 3월달을 준비하는 시장으로 보셔야 되는데 어떤 섹터와 테마, 뉴스, 이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3월달에 뭘 눈여겨보고 있냐? 바이오예요. 딴 거 없습니다. 딴 거 없어요. 전 지금 바이오에 대해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집중적으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곳은 바이오입니다. 지금 2월 달에 이미 공부가 끝나서 일부 또 바이오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기에 대한 비중을 더 크게 늘려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유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미국의 지금 미국 쪽 뉴스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미국 바이오주의 이른봄, 자금 조달이 3년 만에 최고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딱 뉴스 헤드라인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잘 모르시겠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이런 헤드라인을 딱 보고서 이제 바이오주, 한국 바이오주, 특히나 한국 바이오주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자, 왜 그러냐? 자, 이건 보게 되면 국내 바이오주가 아니에요. 미국의 바이오주들이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걸 보고서 한국 K 바이오가 다시 한번 열풍을 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글로벌 투자 은행 제프리스에 따르면 미국 제약 바이오 기업이 지난달 자기 자본 시장에서 총 62억 달러를 조달했다. 뭐예요? 뭐 주식을 발행했든 뭘 어떻게 했든지 간에 자금을 조달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뭐 회사차를 팔았든, 그죠? 혹은 주식을 발행해서 그걸 팔았든 자금을 조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62억 달러나 조달했냐 보게 되면 2021년도 2월 이후 가장 큰 자금 조달 액이라고 하네요. 자, 보게 되면
예전에 고금리 여파 때문에 투자 유치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연구개발비, R&D 비용을 보류하고 줄였었는데 그것들이 지금 다시 고금리 기조가 끝나가는 시기가 도래하면서 그죠? 지금 미국 이제 금리 인하를 슬슬 하기 시작하는 때가 오죠. 6월 달부터 진행될지 5월 달부터 할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계의 흐름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본인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K바이오, 우리가 어떤 종목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A라는 종목이 있다고 감안해 봅시다. 한국 기업이에요. 한국 종목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기술 이전을 원해요. 그러면 이 기술 이전을 해나가는 주체는 보통 누굽니까? 글로벌 제약사죠. 그죠? 최소 수조 원, 수십조 정도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일 겁니다. 그렇죠? 보통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 기업들에서 기술 이전을 하잖아요. 뭐 머크사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존슨앤존슨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BMS,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사 이런 회사들이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회사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대다수가 뭐예요?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기업에서 슬슬 자금 조달을 다 끝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자본 조달한 금액을 어떻게 하겠어요? 투입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1년, 2년에 걸쳐서 계속 투입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우린 K바이오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연간 바이오 핫 종목을 보게 되면 사실상 2023년도까지 시장 별로 좋지 못했어요. 그죠? 바이오주 중에서 와, 바이오주 되게 좋았지 않았나요? 작년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보게 되면 덴마크, 노보노디스크, 그죠? 이 회사, 미국의 일라일릴리 이런 쪽만 좋았습니다. 즉 뭐예요?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사실상 작년도에는 바이오줄이 원래 되게 좋았던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상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만 올랐어요. 아무것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024년도부터 이 상승 랠리, 정말 굉장히 크게 펼쳐지는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 아직은 많이 안 올랐어요. CG온콜로지, 키베르나 테라퓨릭스 이런 종목들. 즉 종양용 면역 치료제 기업,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기업 이런 것들이 IPO하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긴 했습니다만 아직 글로벌 회사들과 정말 전도 유망한 회사들의 주가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도부터 바이오주의 반등을 확실하게 봐야 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제가 왜 지금 3월 달 시장에 앞서서 2월 말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이오 연간 학회 일정이에요. 자, 보게 되면 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데이터가 모든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월 평균 코스닥 제약 지수 수익률이에요. 보게 되면 자, 1월 달, 2월 달은 어때요? 보통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바이오주 섹터가 보통 마이너스예요. 빠집니다. 반면에 어때요? 3월 달, 4월 달 시장 볼까요? 어때요? 5.8%, 3.7% 가장 높을 때예요. 그죠? 2개월에 걸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이 쏟아지는 게 언제다? 3월 달, 4월 달이다. 그러면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2월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3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2월 말부터 서서히 준비해서 3월 달까지, 뭐 3월 초중순까지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럴 때만 잘 준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1년에서 가장 크게 먹을 수 있는 수익률, 이 구간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도대체 3, 4월 달에 이렇게 많이 이제 급등이 나올까를 보게 되면 4월 달에 뭐예요? 미국 암학회가 있어요. 학회 일정에 있어서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6월 초에요.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있어요. AACR과 아스코라고 불리는 이 두 가지 행사에 앞서서 관련된 임상을 진행하고 있거나, 그죠? 관련 질환에 대해서 임상을 확실하게 뭐 거의 기술 이전 단계까지 도입한 기업들의 주가가 돋보이는 시기가 이때 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JP모건 헬스케어를 준비해야 되는 11월 달, 12월 달. 제일 좋죠, 이때. 바이오주는 가장 핵심이 11월 달, 12월 달에 투자하고 있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3월 달, 4월 달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항상 이렇게 제가 데이터를 검증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차트적으로 이게 지금 올라갈 위치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 요령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반기에 바이오주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요령 중에 하나는 바이오는 언제 2월 말부터 3월 분할 매수. 언제 매도? 뭐 3월 달에 매도하시든 4월 달에 매도하시든 분할 매도 관점은 잘 챙겨 나가셔라. 여기서 분명한 수익의 기회를 우리가 창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하냐? 기대감에 의해서 먼저 움직이기 때문이다. 물론 갑자기 기술 이전 발표된 곳들은 뭐 상한가 가겠죠. 근데 우리가 기술 이전이 언제 체결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죠. 그죠? 임상에 대한 성공 유무도 사실 FDA에서도 사실상 모릅니다. 언제 발표날지 몰라요. 하다못해 회사 대표도 모릅니다. 기술 이전이 갑자기 언제 발표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대감에 의한 주가 반영에 대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최소한 2개월 전부터, 그죠? 최소한 1, 2개월 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저는 바이오주 부가 안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바이오주 움직입니까? 정말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지금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아직도 안 움직인 소외주에서 우리 뭐 할 수 있다?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급등이 다 나왔으면 사실 저희가 탑승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상실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급등하지 않은 이런 소외주 그리고 기술력이 있고 올해 기술 이전까지도 가능한 기업군들은 주가가 저점에 있다고 한다면 상당한 기회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바이오주 그러면 어떻게 탐색하냐? 좋은 바이오주들을 탐색하는 방법. 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초보자일수록 과거에 최소 수천억대 기술 이전을 최소 한 번이라도 했었던 이런 과거 이력이 있는 기업들을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제약사에서도 레퍼런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기업들이 또 이 기업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하려는 용의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도 지금까지 무슨 뭐 이런 거 이력도 없는 회사에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임상 자체를 속일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레퍼런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천억대 기술 이전을 한 적이 있는가? 이걸로도 한번 평가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고. 자, 미국과 유럽의 임상 파이프라인을 갖춰야 됩니다. 자, 중국, 뭐 베트남, 뭐 브라질, 뭐 제가 보니까 뭐 정말 엉뚱한 데들 많더라고요.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중국 시장에서 뭐 임상하면 바로 그냥 들어가갖고 뭐 수천억대 매출 낼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된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임상 그래서 안 알아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게 어디예요? 결론적으로 미국과 유럽이에요. 하나 더 낀다면 일본입니다, 일본. 이 세 개 국가에서 임상을 진행하는 이런 것이어야 임상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실제로 기술 이전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바보가 아니죠. 이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중국에서 임상 진행하는 거 하나도 안 믿어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정말 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좋다. 여기가 아닌 다른 국가들은 사실상 신뢰도가 매우 떨어지는 임상 결과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술 이전이 예상되는 이런 후보들,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뽑아두고 이런 것들을 최적의 시기에서 서서히 비중을 만들어갈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쌀 때,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바이오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서서히 모아나가시면 나중에 알아서 올려준다. 그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에 의해서 쫙쫙쫙쫙 주가를 뽑아 올려주는 이런 시기가 분명히 도래한다라는 얘기가 듭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또 몇 가지 기업들을 볼 건데 자, 일단 하나의 관심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게 ABL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아실 만한 종목인데 이중항체 치료제 그리고 BBB 셔틀, 그죠? BBB 셔틀 기술을 보유한 제약바이오예요. 이 BBB 셔틀은 사실 굉장히 플랫폼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약물을 여기까지 전달하기까지 어떤 배리어, 뇌혈관 장벽이라고 합니다. 뇌혈관 장벽을 뚫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의미해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실제로 이제 뇌질환, 뭐 치매 이런 것들이 있죠. 뭐 파킨슨병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 BBB 셔틀 플랫폼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 없으면 임상을 실패할 때, 그러니까 원하는 성과 효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로슈의 임상이 실패한 주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이 BBB 셔틀 기술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ABL 바이오가 이런 것들을 좀 보유한 기업이에요. 자, 그러면 과거에 기술 이전한 이력이 있는가 이거 평가해 봐야겠죠. 22년도에 사노피 쪽에 파킨슨 치료 목적으로 ABL301을 기술 이전을 이미 했습니다. 총 제가 최소 수천억 규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3조 원 규모. 물론 계약금은 900억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임상 진척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제 돈들을 받아나갈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자, 어쨌든 1.3조, 꽤 큰 규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자체가 한 가지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보시는 대로 ABL 111, ABL 001, 301, 503, 105, 103까지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어요. 즉, 임상 하나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기업의 가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다시 또 기술 이전이 가능한 이런 기업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ABL 바이오가 가진 장점이자 단점 뭘까요? 임상 3상까지 이른 지금 파이프라인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임상 3상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거의 후반부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임상 3상에서 임상이 확 실패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 다 임상 3상에서 사실상 말아먹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사실 임상 3상이기 때문인데 그런 리스크가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임상 1, 2상 단계에서 어떻게 한다? 기술 이전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ABL 바이오 좀 뉴스들도 좀 살펴보게 되면 어쨌든 이래요.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부진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ABL 302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고용형 투여를 위해 제출했던 임상 1상 계획 변경 신청이 승인되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임상 보류 조치가 사실상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도 주가가 좀 사실 조금 밀리는 국면으로 좀 가고 있긴 한데 아직 바이오에 대한 순환이 저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ABL 바이오도 그래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상황을 보게 된다면 역시나 어때요? 12월 28일 날 최고점을 찍고 이게 무슨 말이죠? JP모건 헬스케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JP모건 헬스케어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리죠. 그러면 주가가 언제 고점이다? 보통 12월 달에 고점이에요. 아까 우리 보셨다시피 11월, 12월에 바이오가 되게 좋았었잖아요. 아까 우리 데이터 볼 때에도 정말 똑같죠? 이렇게 11월 달부터 이렇게 12월 달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뭐라 했어요? 2월 달까지 주가 빠진다. 우리 데이터로 확인했죠? 맞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맞기 시작하죠. 어떻게 보면 무슨 계절성 테마주인 것처럼 그런 것들과 볼 정도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된다? 3월 달, 4월 달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걸 차트 보고서 내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야, 여기서 이제 추세 이탈하면 꽤 힘들겠는데 이렇게 판단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상 데이터는 그렇게 보지 않고 어떻게 된다? 3월 달, 4월 달에 바이오주들이 바닥 다지고 알아서 올라온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내가 기억하고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가가 만약에 내가 이쯤에 샀어요. 좀 밀렸어요.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왜? 반등 나올 걸 아니까. 그래서 바이오주 섹터는 이런 여러 가지 공부들을 다 하셔야 돼요. 바이오주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부가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차트로만 봤을 때는 접근이 불가하거든요. 왜냐? 여러분들 차트 좋을 때 이럴 때 들어가시잖아요. 맞아요? 급등할 때 들어가시잖아요. 우상향 차트 딱 만들고 정배열 차트니까 더 가겠네. 근데 오히려 거기서 단기 평선 하락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주가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트 공부만으로 수익 실현을 꾸준히 한다? 수익을 계속 낸다? 저는 단언컨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트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지 마세요. 섹터별로 가장 많은 공부들을 여러분들이 실행하셔야만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자, ABL 바이오 보게 되면 지금 사실 이렇게 보게 되면 영업 적자가 되게 심했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바이오준 다 원래 적자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단기 순손실이 500억, 300억, 1000억씩 하던 회사가 30억으로 돌아서요. 왜 그래요? 기술 이전. 계약금 받았잖아요. 그죠? 계약금만큼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해서 받아나가면서 사실상 적자 규모로 그래도 200억대로 줄여놨어요. 예전에 500억대, 1000억대까지 갔었던 회사가 그래도 줄여나갔다. 즉, 2024년도에 물론 대규모 적자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재까지는 어떻게 된다? 현재까지는 그래도 임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처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년, 25년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다시 또 600억대의 적자가 예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 증가에 따른 향후 자본 조달 가능성이 있다. 즉, 뭐 유상증자든 뭐든 예를 들어 CB든 BW든 발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장기 투자할 목적으로 이런 바이오주들을 보진 않겠지만 사실상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까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인데 아시겠지만 안과용제 전문 기업이에요. 그죠? 안과용제는 대다수가 삼천당이 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1등이에요. 자, 그리고 근데 향후 이제 지금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진출을 해서 사실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타 바이오 기업들과의 좀 차별점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아까 ABL 바이오와는 다르게 굉장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입니다. 부채 비율이 무려 50%가 채 안 돼요. 지금 뭐 한 47% 이렇게 나올라나? 한 이 정도 됩니다. 부채 자체가 높지 않다 보니까 뭐예요? 향후에 자본 조달할 가능성이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 그죠? 유상증자 이런 리스크가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삼천당 제약을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독점을 할 수 있는, 그죠?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회사들만 굉장히 큰 매출액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황반변성 치료제를 현재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가 뭐냐면 연 16조 원의 매출이 실제로 글로벌에서 나오고 있는 블록버스터 품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삼천당 제약이 아시다시피 유럽 5개 국가에 해당되는 이런 독점 판매권 및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예요. 사실상 유럽에서 영국이라든가 이렇게 좀 큼지막한 나라들이 지금 조금 빠져 있긴 합니다. 독일을 제외하고 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5개국의 독점 판매권을 이미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10개국에 대한 추가적인 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원래 당초 한 번에 15개국 판매 계약을 원래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회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원래 목표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5개국으로 축소가 됩니다. 이것을 장점으로 볼 수도 있고 단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 이제 10개국에 대해서는 가격이 더 올라간 시점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거는 물론 이제 다 발표가 좀 나와봐야 아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나머지 10개국 규모가 상당히 크다.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 영국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추후 10개국에 대한 순차적으로 이제 계약이 나타나게 될 경우 삼천당 제약의 주가가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삼천당 제약이 이야기한 거는 왜 5개국으로 축소를 했냐. 여기에 대해서 주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자, 국가별로 약가 제도가 다 다르고 시장 성격이 모두 달라서 협의가 완료된 국가들부터 그냥 미리 공시를 했다 이거예요. 왜? 이게 공시가 되게 밀렸었거든요. 1, 2년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답답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 된 곳들부터 발표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회사에서는 10개국에 대한 추가 계약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지금 이렇게 주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이 계약 조건을 좀 보게 되면 이 프로핏의 50% 정도를 쉐어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약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임상 개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뿐이지 그 이후에 생산하는 거는 단가는 굉장히 낮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50% 충분히 가능한 이런 부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천당 제약의 예상 매출 이런 것들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제가 공부 차원에서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만약에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가 출시가 되게 되면 보통 가격 인하를 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바이오 시밀러가 최초로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시장의 초기 침투율이 상당히 높아요. 40%입니다. 예전에 우리 램시마, 이제 그 셀트리온 투룩시마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좀 보시면 어때요? 실제로 굉장히 빠르게 바이오시밀러가 침투합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왜?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최초다 보니까 이것을 써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그 시기가 끝나버렸어요. 지금은 바이오시밀러 나타나자마자 시장 침투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초기 침투율이 대략 40% 정도를 우리가 평균값으로 보고 있는데 자, 이 시장이 어떻게 된다? 10조 정도 된다. 아까 16조를 말씀드렸지만 단가를 인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보통 바이오시밀러의 장점은 뭐예요? 가격이 기존 오리지널 제품 대비 30% 정도는 저렴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 단가를 약가를 인하할 것을 감안했을 때는 시장 규모가 10조 정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초기 침투율 40%를 봤을 때 약 4조 원 정도의 시장을 어떻게 보면 삼천당 제약이 들어가는 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퍼스트 인 클래스 가장 먼저, 그죠? 물질에 대한 특허, 제형에 대한 특허 이런 것들이 위배되지 않는 이런 종목들은 바로 퍼스트 인 클래스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30% 정도의 매출을 가져온다고 감안을 해보면 1.2조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공부가 가능한 겁니다. 분석할 때 다 이렇게 합니다. 애널리스트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영업이익은 4,800억부터 대략 6천억 정도. 이것은 40%에서 50%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적정 주가 얼마야? 이런 것들만 따져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 1.6조니까 영업이익이 4,800억 정도 나오는 회사, 당기순이익 3천억 정도 나온다고 감안해볼게요. 세금 다 내고. PR이 5배? 이게 과연 합당한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이 바이오주에 투자하는 대략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삼천당 제약 이렇게 마찬가지죠? 어때요? 다 똑같아요, 진짜. 그죠? 10월 달 바닥 찍고 어쨌든 간에 거의 1월 달까지 올랐다가 다시 조정 쭉 받다가 다시 지금 바닥에서 반등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3월 달, 4월 달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높은 주가로 부여받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추적해야 되는 부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아일리아, 유럽 10개국에 대한 지금 계약 부분, 그리고 미국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거 보시는 대로 어때요? 매출과 영업이익도 그래도 꾸준하게 좀 잘 나와주고 있어요. 이 정도만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상 임상에 대한 비용 자체가 훨씬 더 다른 곳들보다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체적으로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사실상 긍정적인 모멘텀 중에 하나다. 물린다 하더라도 향후에 자본 조달할 가능성이 당연히 한 자릿수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는 없다.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중장기적 모멘텀을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바이오주에 대한 섹터 공부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대략 감이 좀 잡히시죠? 자, 이런 것들 앞으로 선점할 수 있는 섹터별로 어떻게 공부하고 내가 어떤 종목을 잡아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남들보다 한 발짝 먼저 선점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 제가 선뉴스 그리고 주도주 섹터에 대한 공략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선점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투자에서 필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래 나오시는 대로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수범 제 이름 남겨주시거나 혹은 QR코드 직접 스캔하시면 노란 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3월달 시장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4월달 시장 앞으로 어떻게 시장을 내가 헤쳐나가야 될지 그거에 대한 공략법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나가실지 그 모든 것들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자, 종목에 대한 투자, 지금까지 실패했었던 투자 모두 잊으시고 이제부터라도 성공 투자를 어떻게 내가 필승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하나하나 차분하게 그리고 차분히 서서히 진행돼야 돼. 이것도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저랑 정말 6개월, 1년을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정말로 굉장히 좋은 투자 성과를 같이 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노란 톡방에 오신 분들은 내일부터 정말 열심히 같이 한번 공부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